자, 이제 백사 쪽 여기는 문자의 사용과 식의 계산인데 이 문자를 어떻게 쓸 건지 그 다음에 1차 방정식 어떻게 풀 건지 1차 방정식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해볼 건데 거기 이제 백사 쪽에 보면 그 큰 걸로 1, 2, 3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목 그 큰 번호로. 근데 그거를 순서를 2번을 먼저 할 거예요. 2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번 한 다음에 마지막 3번을 할 겁니다. 그래서 2번을 먼저 볼 건데 자 2번에 곱셈 기호 생략하는 거랑 나눗셈 기호 생략하는 그 법칙들이 있거든. 법칙. 그 법칙을 지금 조금 시간을 줄 테니까 한 번씩 쭉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러면 자 일단 곱셈 기호 생략하는 거 이제 할 건데 첫 번째 수 곱하기 문자야. 자 그거 밑줄 하나 칠게. 수 곱하기 문자 하나씩 써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수랑 문자랑 곱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곱셈 기호를 생략하고 다음 밑줄 수를 문자 앞에 쓴다. 그래서 밑에 예시 보면 6 곱하기 a 있죠. 6 곱하기 a. 요거를 곱하기 기호 생략해서 6a로 쓴다는 거야. 그 다음에 다음 거 x 곱하기 마이너스 9인데 자 숫자를 앞에 써야 되잖아. 숫자를.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겠지 그치. 해서 이 마이너스 9를 들고 가서 앞에다가 이렇게 딱 쓰면 돼요. 마이너스 9x. 했습니까? 수가 앞에야 문자보다. 근데 두 번째 약간 이제 특이한 경우인데 숫자 중에서도 1이나 마이너스 1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볼게. 자 거기 밑줄 치세요. 1 곱하기 문자 마이너스 1 곱하기 문자 1 곱하기 문자 마이너스 1 곱하기 문자.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거기 뒤에도 밑줄 1을 생략을 합니다. 1을 생략. 그래서 예시 한번 볼게. 자, 1 곱하기 x. 이거를 1x라고 쓰지 않고 얘는 그냥 x라 쓴다는 거야. 1은 생략이야.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기 a. 이것도 마이너스 1a라고 안 쓰고 얘를 그냥 마이너스 a로 쓰겠다는 거야. 1은 쓰지 않겠다는 거야. 근데 약간의 예외사항은 있어요. 자, 이런 거 봐볼까? 2분의 1 곱하기 x 한번 해볼게. 2분의 1 곱하기 x. 그러면 얘는 곱하면 2분의 1x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x. 근데 1은 생략한다 했잖아. 1은 생략하니까 얘는 2분의 x로 쓰는 게 맞을 것 같거든. 그쵸? 근데 이 분수는 둘 다 돼요. 분수는 2분의 1x로 써든 아니면 2분의 x로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분수는 두 개 다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수 볼까? 0.1 곱하기 a. 자, 방금 전에 a를 생략하라, 1을 생략하라 했죠. 그렇죠? 하지만 소수는 생략하시면 안 돼요. 소수는 0.1a 이렇게 다 써줘야 돼. 0.a라고 쓰면 큰일 난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밑줄 하나 쳐볼게. 참고부터 밑줄 치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x는 2분의 1x 또는 2분의 x로 나타낸다. 그거 밑줄 치시고 0.1 곱하기 a는 0.a로 쓰지 않고 0.1a로 쓴다. 그것도 밑줄 치시고 자 정리하면 이래. 1하고 마이너스 1은 기본적으로 생략하는 게 맞아. 근데 분수는 뭐든 상관이 없어. 놔둬도 되고 생략해도 되고. 근데 소수는 어때? 소수는 놔둬야 돼. 무조건. 생략하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거 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자 곱하기 문자 한번 해볼게요. 문자 곱하기 문자. 자, 문자 곱하기 문자에다 밑줄 하나 치시고 거기 설명 하나 볼게. 곱셈 기호를 생략하고 보통 알파벳 순서로 쓴다. 거기도 밑줄. 보통 알파벳 순서. 알파벳이 뭔지 알죠? 알파벳 안 헷갈리죠? A, B, C, D, E, F, G 거.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겠다는 소리야. 이 B 곱하기 A 있잖아? 얘는 그러니까 원래 생략하면 그냥 BA인데 이러면 조금 안 이뻐 보이거든? 그래서 요거를 이제 A, B로 쓰겠다는 건데 봐봐. 이게 원칙이긴 하지만 이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니에요. 거기 지금 무조건 알파벳이 아니잖아. 보통이잖아. 보통. 그냥 보통 이렇게 쓴다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조금 더 예쁘다는 소리야. 그래서 정리해줄 때 깔끔하게 이렇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자, 근데 이제 문자를 곱할 때도 또 다른 문자 말고 같은 문자의 곱일 수도 있잖아. 그거 밑줄. 같은 문자의 곱.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거듭제곱으로 나타낸다 합니다. 거듭제곱에다가 밑줄. 거듭제곱. 해서 예를 들어 a 곱하기 a가 있어. 그러면 얘를 AA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두 번 곱하는 거니까 A의 제곱 이렇게 쓴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y 곱하기 x 곱하기 x 이렇게 했어. 그럼 얘들아 x가 몇 개야 지금? 2개. 그 다음에 y는 1개지, 그치? 근데 x랑 y 중에 알파벳은 누가 앞이야? x가 앞이잖아. 그래서 이건 쓸 때 x 2개, y 하나 이렇게 쓴다는 거야. x, x, y가 아니라 거듭제곱으로, 같은 문자는 거듭제곱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 괄호가 있어. 괄호가 있을 때 그거 밑줄, 괄호에다가 밑줄 치시고 괄호. 설명에다 요거 밑줄 치겠습니다. 곱셈기호 생략하고 수를 괄호 앞에 쓴다 밑줄. 수를 괄호 앞에 쓴다. 그러니까 숫자는 저기네 그러면 문자보다도 앞에 써야 되고 괄호보다도 앞에 써야겠네,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2 곱하기 x 마이너스 y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숫자를 앞에 쓰고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된다는 소리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예시 하나 더 있죠? a 곱하기 x 더하기 y 곱하기 3인데 자, 이 중에 제일 먼저 써야 될 거 누굴까요? 3. 숫자를 항상 먼저 씁니다. 자, 그리고 얘네가 남았죠? a랑 x 플러스 y가. 근데 알파벳상 a가 앞이야, x가 앞이야? a가 훨씬 앞이겠지. a는 제일 처음이니까. 그래서 a를 써주고 x 플러스 y. 보통 이렇게 씁니다. a 쓰고 x 플러스 y.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원칙이에요, 원칙. 자, 그래서 곱셈을 봤고요. 그 다음에 6번으로 해서 이제 나눗셈도 볼게요, 나눗셈. 자, 거기 보시면 이제 6번이 아니라 그 여러분들 책에 나눗셈이라 되어 있죠. 나눗셈 기호를 생략할 건데 나눗셈 기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자, 거기 밑줄. 첫 번째는 분수의 꼴로 나타낸대요. 1번은 분수의 꼴. 자, 두 번째도 밑줄 칠 건데 두 번째는 어떤 꼴이래요? 역수의 곱셈 밑줄. 역수의 곱셈.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x 나누기 5 한번 해볼게. 우리 6학년 때 이미 이런 거 했어요. 2 나누기 5가 얼마죠? 5분의 2야? 2분의 5야? 5분의 2지, 그치? 이게 뒤로 가는 거잖아. 이렇게 얘가 앞으로 가고 이렇게 됐어? 그런 거처럼 마찬가지. 얘는 그냥 5분의 x 이렇게 나타낸다는 소리야. 이렇게 5분의 x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분수 뭐 나눗셈이나 계산할 때 나눗셈이 있으면 곱셈으로 바꾸잖아. 그럼 이 곱셈으로 바꾸면 x 곱하기 얼마니 이게? 몇 분의 몇이야 이게? x 곱하기? 이거 바꾸면 얼마야? 이거 바꾸면 얼마야? x 곱하기? 5분의 1. 5분의 1? 그럼 이거 얼마야? 5분의 1 x지, 그치? 근데 아까 전에 내가 저렇게 써도 되고 합쳐서 써도 된다 했지, 그치? 그래서 요거는 요래 쓰나 아니면 5분의 x로 쓰나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됐어? 그래서 분수의 꼴로 쓰거나 아니면 역수의 곱셈으로 쓰거나. 자, 근데 이거는 어떻게 좀 구분을 하냐면, 자, 봐. 식이 간단하면 이걸 쓰세요. 식이 간단하면. 식이 조금 복잡하면 이걸 쓰세요. 역수의 곱셈을. 그래서 아마 분수의 꼴보다는 역수의 곱셈을 조금 더 많이 쓰게 될 거야. 식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6가지 요거 규칙. 다시 한번 봅시다. 수랑 문자가 있으면 누가 앞이야? 수가 앞이고 같이 합시다. 그 다음에 1이랑 문자가 있거나 마이너스 1이랑 문자가 있으면 1을 살려준다, 안 살려준다? 안 살려주고 생략을 한다. 단 분수는 놔둬도 되고 안 놔둬도 된다. 그 다음에 소수는 무조건 놔둬야 된다. 소수는 생략이 안 돼.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자 있으면 어떤 순서? 알파벳 순서대로 한다. 근데 보통 그런 거니까 꼭 그렇게 안 해도 맞긴 하다. 그리고 같은 문자끼리 곱하는 건 어떻게? 거듭 제곱으로 이제 지수로 올려라. 그리고 괄호가 있으면 숫자를 앞에다가 또 빼라. 마지막 6번은 나눗셈 꼴이 있으면 분수의 꼴이나 아니면 역수의 곱셈 이렇게 하는데 웬만하면 역수의 곱셈을 써라. 이런 얘기까지. 자, 그러면 요거 갖고서 내가 요거 안 지울 거예요. 요거 보면서 다음 페이지 107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곱셈 기호와 나눗셈 기호 생략해서 하는 거 있습니다. 요걸 한번 해볼 건데, 자, 우선 내가 먼저 해볼 거야. 내가 먼저 그 예제 4개 풀어줄 거거든. 그거 풀어주는 거 보고 나서 하세요. 보고 나서 먼저 풀지 말고. 자, 1번. 자, 1번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그 위에 예제 1번이야. 자, 근데 중간에 나누기가 끼어 있잖아. 나누기가 끼어 있으면 얘는 곱하기로 먼저 바꾸고 가자. 곱하기 x 곱하기 어떻게 바꿔야 돼 이거? y분의 1 곱하기 c 이렇게 합니다. 자, 문자들 잔뜩 있고 여기는 숫자 하나 있어. 그러면 숫자가 앞이야, 문자가 앞이야? 숫자 앞에 쓰자 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마이너스 5를 씁니다. 이렇게 쓰고 문자들을 볼 건데 분모에도 문자가 있고 분자에도 문자가 있죠. 그럼 분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분자는 문자가 x랑 c가 있어요. 누가 알파벳상 앞에 있어요?
C가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CX 이렇게 쓰고 분모에다가는 Y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래서 이게 이제 1번 정답. Y분의 마이너스 5CX. 자, 두 번째는 A 곱하기 B가 있고 나누기 A 마이너스 B 나누기 3. 이번에도 나누기가 많네. 자, 나누기가 많으니까 얘는 곱하기로 바꿔놓고 갑시다. A 곱하기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분의 1. 그냥 통째로 바뀌어 이거는. 통째로 바뀌는 거고 얘는 얼마로 바뀔까 뒤에는? 곱하기 3분의 1로 바뀌겠지. 자, 그러면 분자부터 볼게. 분자부터. 분자는 뭐가 있어요? A, B 1, 1인데 1은 어차피 곱해봤자 1이고. 그럼 A, B 중에서 누가 앞에 써야 돼? A를 앞에 씁니다. A를 앞에 쓰시고. 자, 분모 보겠습니다. 분모는 괄호가 하나 있고 숫자가 하나 있네요. 괄호랑 숫자 중에 뭐 먼저 써야 했죠? 숫자를 먼저 써야 했습니다. 3 쓰시고 A-B 이렇게 쓰면 됩니다.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여기다 쓸게. 세 번째는 A 나누기 X 플러스 Y 나누기 2 곱하기 A. 이번에도 나누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곱하기로 바꿔야 돼. 그쵸? 바꿀게. A 곱하기 X 더하기 Y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A 이렇게 씁니다. 자, 분자부터 볼게요. 분자에 누가 있어요? A 이렇게 있지, 그치? 근데 요거를 A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자고? A의 제곱으로 쓰자고. 분모는 아까랑 똑같다. 괄호 하나 있고 숫자 하나 있고. 그러면 숫자를 앞에다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2 괄호 열고 X 플러스 Y가 되겠죠. 자, 마지막 4번을 보시면 4번은 중간에 빼기 기호가 있습니다. 그렇죠? 중간에 빼기 기호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중간에 빼기 기호 기준으로 앞에 거랑 뒤에 거 나눠서 한번 해볼게. 자, 4번. X 곱하기 0.1 먼저 봅시다. 자, 이거는 숫자를 앞으로 보내면 0.1x 이렇게 돼야 될 텐데 0.1x가 맞아? 0.x가 맞아 이거? 이거 아니라 했어. 얘는 소수는 살려둬야 한다 했어. 0.1x고. 자, 그리고 뒤에 거, 빼기 뒤에 거 볼게. 빼기 뒤에 거는 마이너스 5 나누기 a 곱하기 b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곱하기인데. 잠깐만, 나누기 다시 할게. 나누기 a 곱하기 b니까 바꿔야겠지 이거. 괄호 통째로 이제 바꿉시다. 마이너스 5는 살려두고 곱하기 a 곱하기 b분의 1 이렇게 합니다. 그럼 분자는 이거 하나밖에 없죠. 분자 하나 이거밖에 없고 분모는 a 곱하기 b니까 그냥 이건 ab라 쓸 수 있겠지. ab라 쓰고 아까 전에 우리 0.1x 있었죠? 0.1x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0.1x 뭐 더하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이 빼기 이쪽으로 갖고 와도 되고 해서 얘는 답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원칙을 잘 생각해야 돼. 숫자랑 뭐 문자가 있을 때 이런 것들 원칙 잘 생각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도 4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확인 1번에 4문제 있죠? 그 4문제 그거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문제 해보세요. 자, 일단 1번부터. 자, 1번은 x가 3개가 있고요. 이렇게 x가 3개가 있고 뒤에 나누기가 있잖아 하나? 나누기가 있으니까 이거는 곱하기로 바꾸자. 나누기니까. 자, x 곱하기 x 하고 곱하기 y분의 4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분자 볼게요. 분자는 x가 3개 있고 4가 하나 있죠. 그러면 x 3개는 요거는 x 세제곱으로 처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4가 먼저야 x 세제곱이 먼저야? 숫자인 4가 먼저겠지. 그러면 일단 4로 갑니다. 4x 세제곱. 분모는 어차피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1번은 y분의 4x 세제곱. 2번은 중간에 더하기가 있죠. 이 더하기 기준으로 해서 앞뒤 나눠서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식이 간단하잖아. 식이 간단한 나눗셈은 그냥 분수의 꼴로 하면 된다고. 그래서 요거는 바로 할게. y분의 x-y 이렇게 그냥 바로 하시면 돼요. 얘는. 자, 그 다음에 요거 볼까? 괄호가 있고 숫자가 있네. 그럼 괄호랑 숫자 중에 누가 앞이죠? 숫자가 앞이야, 그치? 그럼 얘는 5 괄호 열고 x 플러스 3 이렇게만 해주면 되고 더 이상 할 거 없고요. 그 다음에 3번. 3번은 a 마이너스 2 요거 다음에 이제 또 빼기니까 일단은 여기까지만 해놓을게. 자, a가 2개가 있고 숫자가 하나 있죠. 그러면 요거는 a 제곱으로 처리하면 되고 얘는 숫자가 앞이야, a 제곱이 앞이야? 숫자가 또 앞이야. 숫자가 앞이니까 마이너스 2a 제곱 일단 이렇게 쓸게. 자, 그 다음 뒤에 거 갑니다. 뒤에 거는 마이너스 b 곱하기 c 나누기 마이너스 3인데 자, 이거 나누기로 곱하기로 바꿀게. 그러면 마이너스 b 곱하기 c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근데 봐봐. 지금 일단 부호가 뭐야 그러면? 부호가 뭐지 지금?
마이너스 몇 개 있어 지금? 2개 있으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지. 플러스라고 하시고 나머지만 곱할게. B랑 C는 그냥 가면 될 것 같고 분자에서 3은 분모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랑 요거랑 이제 더해주면 그게 답이겠죠?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3분의 BC. 여기서는 뭐 더 이상 계산 안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 자, 네 번째도 중간에 괄호 있죠? 괄호 기준으로 앞뒤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 괄호 앞에 보면 A 나누기 B 곱하기 C가 있지, 그쵸? 요거. 그러면 요거 일단은 저거로 바꿔볼까요? 역수 곱셈으로. 아니면 바로 이렇게 해도 되고. 얘는 바로 이렇게 합시다. 이게 더 빠르겠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르겠죠, 그쵸? 나누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근데 B 곱하기 C 요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BC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BC분의 A라고 쓰시고. 자, 그 다음 거는 2 곱하기 X 나누기 마이너스 1인데 일단 이거 부호가 뭐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거.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야, 그렇죠? 부호 마이너스고 2 곱하기 X 하면 2X고 나누기 1이니까 어차피 똑같죠, 그냥.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X. 그래서 요거랑 더하면 되니까 답은 BC분의 A 마이너스 2X 이렇게 쓰면 되겠죠. 요게 4번 답, 요게 아까 3번 답, 요게 2번 답, 요게 1번 답. 오늘 어차피 여러분들 연산할 때 요거 많이 하게 될 거야. 많이 하게 될 테니까 한번 잘 해보시고. 근데 그건 있어. 이 원칙은 알아야 돼. 원칙은 알고 적용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개념 노트 쓸 거니까. 그래서 이 원칙도 모르고 막 풀면 싹 다 틀릴 수 있어. 그 60문제 한 70문제 되는 거. 그러니까 꼭 저거 잘 숙지하고 하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복잡한 계산도 아니죠 사실. 그냥 간단하게 곱셈 기호만 생략하는 거기 때문에 원칙만 다 알면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다 할 줄 아는 거니까 집에 가서 연습 많이 해보세요. 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좀 올게요. 앞으로 와서 다시 104페이지 보겠습니다. 104쪽. 자, 이제 2번 하나 한 거야. 이제 2번 하나 한 거고 이제 1번하고 3번을 할 건데 1번 정도까지만 하고 문제 풀고 뭐 쉬고 3번 하고 이렇게 합시다. 자, 1번은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이제 보기에는 쉽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식을 나타내려고 보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거기 보면 이제 뭐 문제의 뜻을 파악해가지고 맞는 규칙을 찾으래. 그 다음에 그거에 맞도록 식을 세운대.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 거기 예시 보면 한 자루에 700원이야. 그러면 A 자루면 700 곱하기 A 뭐 그냥 그렇게 하면 되거든. 그래서 얘를 뭐 700A라고 쓰면 되겠지만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진 않겠죠. 복잡한 것도 많이 나오겠죠. 자, 거기 이제 밑에 참고에 많이 나와 있는 거 나와 있어요. 그거 참고 별표 3개 치겠습니다. 문자를 사용한 식에 자주 쓰이는 수량 관계 요거 참고 별표 쳐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거속시부터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초등학교 때 6학년 1학기 4단원 비와 비율 하면서 거리, 속력, 시간, 그 다음에 소금물의 농도에 대한 걸 배웠을 거고 6학년 2학기 때 비례식, 비례관계, 뭐 그 비례배분 하면서 그때 배웠을래나 1학기 때 배웠을래나 백분율도 배웠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알고 있어야 정상이지만 모를 수도 있으니까 내가 한번 더 해줄게요. 자, 거기 보면 이제 속력, 시간, 거리에 대한 식이 쫙 나와 있죠. 1번에 그 옆에다가 그림 하나만 그려놓읍시다. 여기만 봤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마우스 모양으로 해서 여기다가 거리, 여기다가 속력, 옆에다가 시간 이렇게 하나 그려놓게. 하나 그려주세요. 얘는 이제 거리, 속력, 시간을 구하는 식인데 자, 봐봐. 예를 들어 내가 거리를 구하고 싶어.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거리를 가려. 니네 그림에서. 거리를 가리면 뭐랑 뭐만 남아? 속력과 시간. 요거는 곱하기거든. 그래서 첫 번째 식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요 식은 나와 있을 거야 거기에. 여러분들 적을 필요는 없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속력을 구하고 싶어. 속력을 구하고 싶으면 속력을 가려. 이렇게 가렸어. 그러면 약간 이게 뭐처럼 보여? 분수처럼 보이지 않아 이거? 분수처럼 밑에 분모고 위에 분자고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속력은 뭐냐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하면 돼요.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내가 시간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시간을 가려. 시간을 손으로 가려. 이렇게 딱 가리면 속력하고 거리가 분수처럼 보이죠? 그래서 얘는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저 그림 하나 딱 그려놓고 가려가면서 보면 돼. 얘는 거리는 이게 지금 분수처럼 안 보이잖아. 그래서 이제 아까 곱한 거고 나머지들은 가렸을 때 분수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나눗셈으로 다 한 겁니다. 됐어요? 이게 이제 거속시에 대한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거 농도. 농도가 무슨 뜻인 줄 알아? 농도? 그쵸? 진하기. 진하기. 어떤 음료수나 이런데 뭐 무슨 뭐 사과가 몇 프로 들어있네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이제 진하기를 농도라고 할 건데, 자, 이 농도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 이렇게 하고 뒤에다가 100을 곱하거든. 자, 뒤에다가 이제 이 100을 곱한 이유는 바로 뒤에 단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단위를 보면 딱 알 수 있는 게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했냐면 백분율이라 했죠. 백분율. 초등학교 때 배웠죠, 이거? 백분율이면 마지막에 100을 곱해서 끝냅니다. 계산할 때. 해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또 하나 알고 있어야 될 거, 소금의 양.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하는지 거기 볼까? 식 나와 있을걸? 100분의 농도 한 다음에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렇게 이제 구한대. 소금물의 양. 이렇게 이제 구하시면 됩니다. 해서 요거 농도랑 소금의 양, 요거 식 두 가지. 요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고, 근데 중학교 때는 뭐 자주 나오진 않을 텐데 그래도 고등학교 때 나오니까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1%, 요거 백분율이죠. 1%는 요거는 100개 중에 하나라는 소리야. 이게 100개 중에 하나라는 소리고, 소수로 쓰면 0.01이죠. 얘가 100분의 1이니까. 자, 그러면 A%는 100분의 얼마일까요? 100분의 A겠죠. 그러면 10%는 100분의 10이고, 25%는 100분의 25고, 소수면 0.25고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주 나오는 거고 문제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뒤로 가기 전에 그 105 쪽에 바둑돌 한번 볼래요? 바둑돌?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렇게 지금 바둑돌이 막 나와 있잖아. 이 바둑돌이 나와 있을 때 이거를 식을 맞춰가지고 식을 따라서 식을 딱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그걸 한번 해볼게요. 자, 봐봐. 그게 이제 딱 봤을 때는 이 규칙이 안 보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늘어나는 건 보이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식으로 써야 될지가 잘 안 보여. 자,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볼게. 그 1단계 몇 개 있어요 거기? 1단계. 그림을 봐야지 알 수 있지. 1단계 몇 개? 1단계는 바둑돌 한 개밖에 없어. 1단계는 돌이 한 개야. 2단계는? 2단계는 5개야. 그치? 좀 늘었네. 그 다음에 3단계는? 9개고. 그 다음에 4단계는? 13개고. 이렇게 쭉쭉쭉 늘어나고 있어. 그러면 자, 일단 이 숫자만 봐봐. 1, 5, 9, 13. 이것만 봤을 때는 따로 규칙은 없어 보여. 이게 뭐 4의 배수도 아니고, 그죠? 3의 배수도 아니고. 근데 요 사이사이의 관계를 볼게. 몇 개씩 늘어나? 4개씩 늘어나죠? 그러면 4개씩 늘어나니까 나 그냥 4x를 한번 해볼게. 4x. 그럼 이게 맞는지 한번 체크해보자. 1단계에 한 개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다 1 넣으면 이게 1 나오니? 안 나오죠. 얼마 나와요? 4 나올 거 아니야. 그치? 4 곱하기 1이니까 좀 이상해.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단계에 5개 나와야 돼. 2 넣으면 이게 5 나와요? 안 나오죠. 8이 나와요. 그 다음에 3 넣으면 12가 나오잖아. 그치? 그 다음에 4 넣으면 어때? 16이 나와서 안 맞죠. 그래서 조금 조정을 해줄게. 자, 봐봐. 1을 넣었을 때 한 개가 나와야 돼. 그치? 한 개 나오려면 얼마 빼줘야 돼? 여기서 3개를 빼줘야 돼. 그치?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하고 맞는지 적용 한번 해볼게. 자, 2를 넣었어. 2를 넣었을 때 얼마 나와야 돼? 이게 5가 나와야 되거든. 자, 4, 2, 8에서 3 빼면 5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이 바둑돌의 규칙은 이런 식이겠구나. 4x-3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쓰겠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앞으로 잘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규칙을 보고 이 관계를 찾아서, 얘네 사이의 관계를 찾아서 식으로 나타낼 줄 알아야 돼요. 그거를 할 줄 알아야지만 나중에 그 1차 방정식 활용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크게 어렵지 않다 해도 나중에는 이걸 다 여러분들이 식을 세워가지고 방정식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넘겨서 107페이지부터 볼게요. 이제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유형별로 어떻게 저걸 할지, 그 식을 나타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00의 자리 숫자가 A, 10의 자리 숫자가 B, 그 2번이야. 1의 자리 숫자가 C인 세 자리 자연수래. 자, 이거를 A, B, C라고 쓰면 큰일 나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만약에 100의 자리 숫자가 3, 이 10의 자리 숫자가 4, 1의 자리 숫자가 5라고 해볼게. 그럼 우리 이건 뭐라고 하냐면 345라고 하잖아. 그치? 345. 여기다 100을 곱하고
여기다 10을 곱하죠. 그렇죠? 마찬가지야. 100의 자리가 A고 10의 자리 B, 1의 자리 C니까 여기 얼마 곱할까? 100을 곱하고 얘는 10을 곱하고 그럼 1000의 자리는 얼마 곱할까? 1000을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생략을 하면 100이 앞이야, A가 앞이야. 아까 배웠죠? 100이 앞이죠. 100A. 요거는 10B. 그다음 요거는 그냥 C. 해서 답은 이렇게 씁니다. 100A, 10B, C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얘는. 그러니까 A, B, C가 아니란 소리야 이거는. 자, 그다음에 2번. 정가가 A1인 물건을 B% 할인하여 판매할 때 판매 가격. 자, 요거는 이제 옆에다가 그 옆에 좀 공간이 맞춰. 거기다 이제 좀 필기를 할게요. 무슨 필기를 하시냐면 첫 번째 X% 인상. 그다음에 두 번째 X% 인하. 그다음에 할인.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 식을 두 개를 쓸 건데 자, 가격을 A로 할게. 그냥. 자, 잘 봐. 이거 잘 보세요. A에다가 이거 안 헷갈리려면 이렇게 하면 돼. A에다가 뭘 곱할 거냐면 인상이든 인하든 일단 100분의 100을 해. 100분의 100. 그리고 인상이면 올리는 거야, 내리는 거야? 올리는 거야. 몇 퍼센트만큼 올리겠대? X만큼 올리겠다 했지. 여기다 X를 더해 이렇게. 자, 그럼 요거 밑에 거 봐봐. 밑에 거. 자, A에다가 100분의 똑같이 얼마 한다고? 100분의 100을 해. 근데 이번에는 인하니까 뭐야? 떨어뜨려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마이너스 X. 요거 좀 써놔. 요거 써놓고 요거 다 써놓고 얘도 별표도 다 써놓고 너무너무 중요해. 일단 써놓고 좀 더 설명할게. 자, 이거를 이제 왜 쓰라고 하냐면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 1000원짜리 문제, 1000원짜리 그 뭐 과자가 있어. 근데 이거를 10% 할인을 하겠대. 뭐 그런 거 봤죠. 저 뭐 마트 같은 데 보면 뭐 몇 프로 할인 이런 거 있잖아.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이 과자가 얼마인가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쓴다니까? 10%? 10%면 100분의 10이잖아. 그지? 이 1000에다가 그냥 100분의 10을 곱해버려요. 그러면 100분의 10이면 10분의 1이잖아. 맞지? 그럼 1000에다가 10분의 1 곱하면 얼마냐? 얼마예요? 1000에다 10분의 1 곱하면 얼마야? 100이죠. 그냥 10분의 1이니까 그렇지. 10분의 1이잖아. 작아지는 거잖아. 야, 근데 1000원짜리 과자를 10% 할인하면 100원이니? 아니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 100원은 뭐야, 그러면? 얼마를 깎아주는지잖아, 그렇지? 얼마를 깎아주는지.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헷갈린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1000원이야. 그럼 일단 1000원 써. 하고 깎아주든 늘려주든 일단 뭐 쓰라고? 100분의 100은 쓰는 거야, 이렇게. 100분의 100. 근데 몇 프로 깎아줄 거야, 지금? 10% 깎아줄 거나, 그렇지? 그러면 10을 여기다 빼달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위에가 어떻게 되니? 이게 100 곱하기, 아니 1000 곱하기 100분의 얼마가 돼, 이게? 90이 되잖아.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계산해 보면 900원이 나와. 이러면 좀 맞죠? 10% 할인하면 900원이니까. 해서 얘는 이렇게 하셔야 돼. 요거 알고 있어야 돼. 꼭 알고 있어야 돼, 이거. 모르면 그냥 여기다가 분명히 100분의 10 곱하는 사람 있을 거야, 아마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자, 어쨌든 거기 이제 문제 볼게요. 정가가 A1이래. 정가가 A1. 정가가 A1이고 물건을 몇 퍼센트 할인했대 지금? B%. 그러면 A 먼저 쓰고 곱하기 할인이든 아니면 인상이든 일단 100분의 100을 쓰라고 이렇게. 100분의 100을 쓰고 몇 프로 깎아준 거야 지금? B프로를 깎아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B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B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곱하기 기호를 생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분모는 이거고요, 100이고 그 다음에 분자는 얘랑 얘랑 곱할 거 아니야, 그렇죠? 얘랑 얘랑 곱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괄호를 씌워가지고 이렇게 딱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답이 이제 요걸 텐데 요거랑 거기 나와 있는 그 보면 뭐냐 이게 답을 보면 조금 다르죠. 거의 좀 다르죠, 답. 이 그 답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렇게 나온 거야. 봐봐. 설명만 해줄게. 이거 분배 법칙 배웠죠, 우리? 앞에서. 그럼 100분의 이게 얼마니? A 100이야, 100A야? 100A. 100A 마이너스 AB죠. AB. 그리고 나서 이거를 분수를 따로 쓴 거야. 100분의 100A 하나 쓰고 그 다음에 100분의 AB를 따로 쓴 거야. 근데 이거 앞에 거를 보니까 100 없어지니까 A만 남죠. 그러면 고답 아니야? A 빼기 100분의 AB. 요게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답인데 뭐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맞습니다. 이렇게 해도 맞고 뭐 사실 이렇게 해도 정리까지 간단하게 하란 말이 없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도 답은 맞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저거. 인상 인하했을 때 어떻게 표현할 건지 그거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또 나옵니다, 이거 분명히. 자, 거기 밑에 확인 2번 있죠? 두 문제. 그 두 문제 한번 해보세요.
얘는 쉬워요, 두 문제는. 일단 1번은 뭐 간단하죠. 그냥 5등분만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럼 얘는 x 나누기 5만 하면 되겠는데 뭐 이거는 식도 간단하니까 바로 그냥 분수로 쓸게. 5분의 x. 단위는? 단위. 미터. 자, 그다음 2번. 물 3리터가 들어있는 욕조에 1분당 2리터씩 채울 때 A분 후에 욕조에 들어가 있는 물의 양. 자, 일단 얘는 욕조가 비어 있는 게 아니야. 이미 3리터가 들어가 있어. 근데 여기다가 이제 다시 1분의 2리터씩 또 집어 넣을 거야, 이렇게. 1분의 2리터씩.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몇 리터가 되는지 물어보는 건데, 자, 1분의 2리터씩이야. 그러면 A분이면 어떻게 될까? 2 곱하기 1분의 2리터씩이야. 그럼 A분 후면 뭐겠어? A분 후면 어떻게 될까? 야, 1분의 2야. 2분의 몇 리터야? 4리터. 3분이면 6리터 몇씩 곱하고 있어, 계속 지금. 2씩 곱하고 있잖아. 그럼 A분 후면 이렇게 하면 되지. 2A일 거 아니야. 2A. 그죠? 2A. 자, 근데 원래 지금 몇 리터가 들어있어, 거기? 3리터 들어있으니까 이 3은 그냥 더해줘야 돼요. 원래 3이 있었으니까. 해서 이렇게 쓰고 단위는 리터. 마지막에 리터 이렇게. 해서 3 더하기 2A 리터. 이 단원을 못하는 친구들은 보면 이 글을 제대로 안 읽어요. 글을 제대로 읽어야 돼요. 얘는. 글을 읽고서 상황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대충 보면 이거 틀려요. 이거. 알겠어? 잘 보고서 하세요. 자, 그러면 뒤에 거 도형하고 속력 농도는 조금 이따가 합시다. 자, 우리 그 108쪽 해봅시다. 계속 이제 시국 나타내는 거 한번 해볼게. 자, 일단 108쪽에 메뉴에 보면 도형 나와 있죠. 도형. 자, 첫 번째는 가로가 x고 세로가 y인 직사각형의 둘레야. 얘들아, 근데 직사각형 둘레는 이렇게만 하면 안 되겠죠. 가로랑 세로가 몇 개씩 있죠? 2개씩 있잖아, 그치? 2개씩 있어서 요런 게 이제 2개씩 있는 거야, 이렇게. 자, 근데 숫자가 앞이야, 아니면 이 괄호가 앞이야? 숫자가 또 앞이라 했지, 그치? 그래서 1번은 이렇게 쓰는 거고, 이 괄호 열고 x 플러스 y. 그 다음에 단위가 센치니까 센티미터 쓰시고, 두 번째 밑변의 길이가 a, 높이가 h인 삼각형의 넓이래. 자,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밑변하고 높이를 곱해서 그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 되겠지. 그러면 밑변하고 높이를 곱해서 나누기 2를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맞지? 그러면 나누기 있으니까 우리 요거 식 좀 바꿔보자. 이렇게 하고 곱하기 얼마로 바꿀까? 2분의 1로 바꾸면 되겠지? 나누기니까. 자, 그럼 누가 제일 앞으로 와야 돼? 얘는? 2분의 1 앞으로 와야지. 2분의 1. 자, 그러면 2분의 1 숫자니까 앞으로 오고, 그리고 A랑 H는 뒤에 붙으면 되고,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올려도 된다 했어. 둘 중에 하나 쓰면 되고, 단위는 넓이니까 얘는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거 사다리꼴 한번 해봅시다. 우리 5학년 때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거 배웠었죠? 한번 나타내 보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다리꼴은 넓이를 구할 때 우선 밑변하고 그러니까 윗변하고 아랫변을 더하죠. 우선은 둘이 더합니다. A 플러스 B. 그 다음에 이거 전체에다가 뭘 곱해줘야 되냐면 높이를 곱해줘야겠죠. 여기다가 높이인 h를 곱해주고, 여기가 끝이 아니죠. 사다리꼴은 이렇게 하고서 반을 또 나눠줘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넓이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이제 한번 좀 곱하기로 바꿔봅시다. 곱하기 h하고 곱하기 이 나누기 2였는데 곱하기 얼마로 바꿀까 이거? 2분의 1로 바꾸세요. 그러면 또 제일 먼저 와야 될 거는 2분의 1이야. 항상 숫자가 먼저 와야 돼. 그 다음에 a, b고 이쪽은 h니까 그 알파벳상으로 봤을 때는 a, b가 더 앞이죠. 이렇게 쓰고 뒤에는 h 쓰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게 답이죠. 거긴 단위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딱 쓰면 됩니다. 2분의 1 a 플러스 b h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 속력하고 농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속력 시간 구하라 했죠? 요거 시간 구할 건데, 요거 구하려면 내가 요 그림 하나 그려놓으라 했어. 이렇게 놓고 요 자리 거리, 그다음 여기가 속력, 그리고 시간 이렇게 하라 했습니다. 자, 거기 보면 20km의 거리를 시속 x km로 달렸을 때 걸린 시간이죠, 그렇죠? 시간. 그러면
거리는 20이야. 하나씩 채워가면 돼. 그 다음에 속도는 xkm야, xkm. 그러면 시간을 구할 건데 내가 구할 거 가리고 보라 했어. 이렇게 딱 가려놓고 보면 얘가 분수처럼 보이죠. 그래서 시간은 x분의 20시간 이렇게 하면 되겠죠. x분의 20시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 소금물 Ag과 15% 소금물 Bg을 섞은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야, 얘들아. 소금의 양. 소금의 양씩 한번 써놓고 생각해 볼게. 소금의 양. 자,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했습니다.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자, 그러면 하나씩 차근차근 봅시다. 첫 번째 소금물은 몇 퍼센트냐면 10%짜리야. 10이야 이렇게. 그리고 이 소금물은 몇 그램 있대요, 지금? 10%짜리 몇 그램 있어요, 지금? Ag. 문제 보세요,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금물은 몇 퍼센트? 농도 몇 프로? 15%.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금물의 양 얼마큼 있대? Bg만큼 있대. 이랬을 때 소금의 양이니까 얘는 둘이 더하면 되겠지.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더할 건데, 자, 이거를 더하기 전에 조금 더 간단히 해놓고 더합시다. 먼저 요거부터 약분할 수 있죠. 100분의 10이니까 어떻게 약분할까? 10분의 1이야, 그렇지? 10분의 1. 그 다음에 A는 여기다 써도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써도 되고 1이니까. 근데 나는 여기다 쓸게, 여기다. 더하기 10분의 15 약분 되죠. 100분의 15. 요거 약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20분의 3 하고 뒤에는 그냥 B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지. 숫자가 앞에 와야 되니까. 약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쓰시고 지금 단위가 그램이죠, 그램. 그래서 뒤에다가 그램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두 개 해볼 건데, 자, 그 첫 번째 거 봐봐. 밑에 거의 첫 번째. 남은 거리죠. 남은 거리야. 얘들아, 남은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 거리에서 뭘 빼야 되냐면 현재까지 간 거리를 빼야 돼. 간 거리. 거기 전체 거리가 나와 있을걸? 그죠? 140km에서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간 거리만 구해서 빼세요. 이거는 간 거리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농도지. 농도식 못 외운 사람들은 앞에 거 살짝 참고해가지고 농도까지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곱하기 기호 쓰면 안 돼요. 다 곱하기 기호 생략해 놓은 상태로 쓸 거야. 두 문제 풀어보세요. 첫 번째 거부터 A부터 B까지가 140km래. 140km. 근데 이걸 막 이제 가고 있는 거야. 시속 70km로 A 시간 동안 가고 있대. 보세요. 시속 70이야. A 시간만큼 갔어. 그러면 거리를 구할 거잖아. 간 거리를 구해야 돼. 내가 간 거리. 자, 그러면 거리는 어떻게 하랬어요? 요거 딱 가리면 이거 나눗셈 아니죠, 얘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그냥 70 곱하기 A를 하면 돼. 즉 70A야, 그냥 70A. 근데 여기서는 지금 간 거리를 구하는 게 아니죠. 뭘 구하라 했어요, 여기 지금? 여기서 구하라는 건 뭐야? 남은 거리야, 그치? 남은 거리. 그러면 내가 140만큼 가야 되는데 이만큼 간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남은 거는 140에서 이만큼을 빼주면 이만큼이 남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야. 근데 내가 100km를 갔어. 그럼 얼마큼 남았어? 300이 남은 거잖아. 근데 300을 어떻게 구했어? 400에서 100을 빼면 300이 나오겠지, 그렇지? 남은 거리는 그냥 빼면 돼. 빼면 이렇게 하면 되고 킬로미터만 쓰면 끝난다고. 알겠어요? 아까랑 다른 거 거의 없어. 거리 구하는데 내가 간 거리 구하고 빼면 돼, 전체에서. 자, 두 번째 문제 잘 봐야 된다. 물 200g에 소금 Xg을 넣어서 만든 소금물의 농도인데, 자, 보세요. 여기도 보세요. 여기다가 200을 쓰는 게 맞을까? 위에는 X가 맞아. 소금 Xg을 했으니까. 밑에가 200이 맞을까? 200 아니지 않아? 왜 200이 아닐까? 이건 그냥 물이야. 근데 소금물이 뭔데? 물에 소금을 타야 소금물일 거 아니야, 그렇지? 물에다가 소금을 타야 소금물이니까 여기는 200이 아니라 뭐겠어요? 200 더하기 X가 돼야 돼요. 소금물이니까 이거는 그냥 물이 아니야. 자, 그래서 200 더하기 X 분의 얘랑 곱할 거잖아. 분자니까. 그러면 숫자가 앞으로 와야 되니까 100X 퍼센트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소리야. 됐죠? 우리 농도 구할 때 분모에 밑에 소금물을 넣어야 돼요. 물의 용량을 그냥 쓰면 안 됩니다. 소금물을 넣어야 됩니다. 소금물. 자, 여기까지 이제 표현하는 거 다 해봤고, 요거 이제 정리가 됐으면 다시 앞으로 와서 오늘 마지막 거 이제 105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5쪽은 뭐 열심히 계산하는 거야. 요건 이제 대입이라는 건데 문자를 사용한 식에서 문자에 어떤 수를 바꿔 넣는 것, 즉 문자 대신에 숫자를 집어넣는 거를 우리가 이제 대입이라고 합니다. 대입. 자, 그래서 이 대입하는 방법들을 좀 알아볼 건데 그 밑에 쭉 내려가서 시계값을 구하는 방법 1, 2, 3번 되어 있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주어진 식에서 생략된 곱셈 기호를 다시 쓴다. 그거 밑줄 하나 쳐볼게요. 주어진 식에서 생략된 곱셈 기호를 다시 쓴다. 자,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5를 구해야 되는데 x가 3이래 이렇게. 그러면 3을 갖다 여기다 대입을 할 거거든 우리가. 근데 여기다 3 넣고 그냥 23 더하기 5라 하면 큰일 나겠죠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원래 2x라는 게 2 곱하기 x잖아. 그쵸? 2 곱하기 x. 그래서 3을 집어넣으면 얼마? 2, 3에 6에다가 5를 더하는 거니까 11이라고 써야겠죠. 11. 이런 식으로 원래 이제 곱셈 기호가 있던 거를 다시 되살려 달라. 요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줄 칠게요. 대입하는 수가 음수면 반드시 괄호를 사용한다. 밑줄. 대입하는 수가 음수면 반드시 괄호를 사용한다. 자, 여러분들이 또 많이 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호 잘못 써서 틀리는 게 많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 있다고 치고 x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가 6일 때 대입을 한번 해볼게. 자, 요 x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x 자리에 들어갈 거니까 마이너스는 하나 쓰고 앞에 있는 거. 이 x가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괄호를 치라고 이렇게 괄호를 치고 그 다음에 빼기 2분의 5는 그대로고 요 자리에다가 6을 딱 쓰면 됩니다. 이렇게 6 됐어요. 자, 앞에부터 계산해 볼게. 이거 얼마니? 빼기 2 얼마야 이거? 이거 얼마야? 이게 바꾸라 했죠. 플러스 2고 그 다음에 얘는 약분되죠. 이렇게 3이고 그 다음에 5, 3에 15 하면 마이너스 15 그러면 마이너스 13 이렇게 이제 찾으라는 소리야. 음수를 넣을 때는 부호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괄호를 쳐서 넣어라. 마지막 3번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분모에 분수를 대입할 때는 나눗셈 기호를 다시 쓴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밑줄 치고 별표 하나 달게요. 자,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x에다가 2분의 1을 집어 넣을 거야. 그런데 2분의 1을 대입하면 이게 그냥 넣으면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그러면 이게 복잡하잖아 너무.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원래 x분의 8은 원래 뭐냐면 8 나누기 x야. 원래는. 그지? 그러면 얘를 다시 나눗셈 기호로 써달란 소리야. 그리고서 요 x에다가 요걸 집어 넣겠습니다. 8 나누기 2분의 1이고요. 얘를 8 곱하기로 바꾸면 1분의 2로 바뀌면서 얘가 답이 16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분모에다 분수를 넣을 일이 있다 하면 얘는 어떻게 하라고? 나누기 기호를 다시 쓴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어 달라. 그렇게 해야지 문제가 아마 풀릴 겁니다. 자, 조금 더 연습해 봅시다. 넘어가서 109페이지 한번 보세요. 109쪽. 자, 109쪽에도 4개 내가 할 거고 여러분들 4개 할 건데 자,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첫 번째 이제 요거죠. x가 얼마래요? 거기 보면 x가 예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x 얼마? 마이너스 x 얼마?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y는 7.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5 넣고 7 넣고 하면 되겠죠? 자, 한번 계산할게요. 둘이 더하면 얼마야? 2. 둘이 더하면 2고 앞에 이 2는 곱해주는 2죠. 괄호 앞에 있는 거 해서 요거 첫 번째는 4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거 차근차근 하세요. x, y, x 위치 잘 보시면서 자, x가 4입니다. x 자리에 4 다 집어넣고 y는 얼마래요? y는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2 딱 집어넣고 그럼 앞에 요거부터 계산할까? 마이너스 4분의 2니까 이거 얼마겠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계산 한번 해볼까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4니까 얘는 마이너스 2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하는 거잖아. 둘이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2분의 4죠. 2분의 4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하면 되고 세 번째 거. 자, 세 번째 거는 6xy 빼기 4y 제곱인데 천천히 하세요. 이것도 6이고 x가 3이고 y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근데 마이너스 대입할 때는 이렇게 괄호 쳐달라 했습니다. 자, 앞에 거 먼저 할게. 약분 되나 이거? 약분 되는 거 있죠? 어디 있어요? 2랑 6이랑 3 이렇게 하면 되고 부호는? 마이너스 9네. 앞에 거는 마이너스 9. 자, 뒤에 거 볼게. 뒤에 거는 마이너스 4고 y가 지금 아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죠.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이거의 제곱이야. 자, 거듭 제곱이 있으면 거듭 제곱 먼저 계산해야죠. 거듭 제곱 계산할게. 요거 제곱하면 부호는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고 얘가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죠. 제곱하면. 그렇지? 4분의 1. 그러면 이렇게 될 텐데
얘네 둘이 곱하면 부호가 뭐야? 이제 이렇게 곱하면 이제 마이너스지, 그치? 1에 곱하면 마이너스고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9에서 1을 더 빼는 거잖아, 그치? 더 작아져야 되는 거니까 답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쓰면 되고, 마지막 거, 이제 마지막 건 분수가 들어가네요. 자, x분의 3, 8분의 y인데, 자, x에다가 3분의 1 집어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 집어넣을 거야. 봐봐. 분모에 또 이게 분수가 들어가는 자리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는 그냥 놔두지 말고 이렇게 하라 했어요. 얘를 3 나누기 x로 바꾸라 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대입할게. 그럼 얘가 3 나누기 3분의 1이죠. 그럼 얘는 3 곱하기 1분의 3이니까 이게 얼마겠어? 9죠, 9. 이 앞에 거는 9입니다. 9. 뒤에 거 합니다. 뒤에 거는 간단하죠. 8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만 곱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그쵸. 얘는 마이너스고 둘이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2. 그러면 9에서 2만 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7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거 없죠? 그냥 뭐 갖다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얘는 뭐 여러분들 머리 쓰는 거 없어요. 잘 계산만 해서 답까지 도출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거 네 문제 한번 해볼 건데, 부호 특히 잘 신경 쓰시고, 뭐 뭘 제곱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잘 보시고, 분모에 또 분수를 넣을 게 있으면 또 저기로 바꾸라 했죠, 나눗셈으로. 그런 것까지 생각 잘 해보면서 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거부터 할게. 자, 얘는 이제 마이너스는 나중에 붙이는 거야. a를 먼저 제곱하는 거야, 이거는. 자, 요거 제곱하면 얼마지? 16이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 나중에 붙인다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16이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먼저 부호를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면 플러스로 바뀌죠. 그냥 4의 제곱이니까 이거는 16입니다. 16. 그러면 둘이 부호만 다르고 절대값이 같죠. 그랬을 때는 더하면 0이라 했죠. 0. 그래서 1번 답은 0. 자, 2번은 그냥 순서대로 넣으면 되죠. 얘는 6이고 마이너스 3이니까 분모는 얼마겠어요? 분모는 6하고 3을 그냥 더하는 거죠. 분모 얼마예요? 3이죠. 3. 분모는 3이고, 그 다음에 분자 갈게요. 5랑 6이랑 마이너스 3이랑 쭉 곱하면 얼마니 이게? 30에다가 마이너스 90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90. 그럼 이거는 3분의 마이너스 90이니까 약분하면 얼마지 이게? 마이너스 30. 오케이. 2번은 마이너스 30. 3번 갑니다. 3번은 각자 제곱해서 빼면 되죠. 마이너스 1 제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이야, 1.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하면 25죠, 25. 그러면 1에서 25를 빼는 거니까 3번 답은 마이너스 24.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자, 4번은 분수를 넣어야 되겠죠, 분모에다가. 그래서 요거 앞에 거를 4 나누기 a라고 쓸게. 그럼 얘가 4 나누기 마이너스 3분의 2인데 곱하기로 바꿔야겠죠.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그럼 일단 부호는 뭐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런 마이너스야, 부호는. 그치? 마이너스고 이렇게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6이야. 앞에까지는 마이너스 6. 자, 이거 뒤에 거 한번 해볼까요? 뒤에 거는 2 나누기 b죠, 얘는. 2 나누기 b고 2 곱하기, 숫자 넣고 하자. 2 나누기 5분의 1이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2 곱하기 1분의 5. 즉 그냥 2 곱하기 5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10. 마이너스 6하고 10을 더하면 얘는 답이 4가 나와야겠지, 4. 그래서 1번 답 0, 2번 답 마이너스 30, 3번 답은 마이너스 24, 4번 답은 4. 머리 쓰는 거 없죠, 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 보시면 공기 중에 기온이 x일 때 소리의 속력은 초속 331 더하기 0.6x라고 합니다. 기온이 15일 때 소리의 속력을 구하시오. 자, 어디다가 대입할지 잘 보면 돼. 뭐가 x야 지금? 기온이 x야, 속력이 x야? 기온이 x죠, 거기 보면. 그거 잘 보시고, 기온이 몇 도일 때 구하라는 소리야? 15도일 때 구하래. 그러면 331 더하기 0.6x니까 이 x에다가 뭐만 대입하면 될까? 15만 딱 대입하면 돼. 그죠? 자, 그러면 0.6이랑 15랑 먼저 곱할게. 15랑 6이랑 곱하면 얼마니 이게? 90이죠? 90. 90인데 얘는 6이랑 곱했을 때 90이니까 요거는 0.6이랑 곱하면 이건 그냥 9겠죠. 9. 한 자리가 더 줄어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더하면 340이고 단위 쓸게. 단위가 지금 무슨 속이야? 어떤 속이야 지금? 초속이죠, 그렇죠? 초속, 미터 퍼 초속이니까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러면 밑에 거 6번 해보겠습니다. 그 영양소. 요거는 일단 식을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 써야 돼요. 거기 식 상황 보시고 식 하나 쓰시고 그 다음에
그거 대입하는 것까지 2번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세요. 마지막 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거기 이제 문제는 읽어봤죠? 탄수화물이 1g당 몇 킬로칼로리래? 탄수화물은 4고, 그치? 그 다음에 단백질도 4고, 지방만 굳이, 그치? 그랬을 때 혜선이가 지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먹었는데 탄수화물은 딱 숫자로 나와 있죠. 50g 먹었대요, 그죠? 그러면 1g에 4니까 50g이면 거기다 50만 곱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일단은 200이야, 200 일단. 에다가 단백질은 몇 그램 먹었대? 단백질 Ag 먹었대. 그러면 1g당 4kcal니까 Ag이면 4 곱하기 A, 즉 4A겠죠. 4A. 지방은 그럼 몇 그램 먹었대요? 지방은? Bg 먹었는데 1g당 9kcal니까 9B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1번 답은 이렇게 놓고 요거 킬로칼로리 쓰면 이제 요게 답인 거야. 1번은 일단 여기까지만 식으로 나타내라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2번으로 가면 A랑 B가 숫자가 얼마인지 나오죠. A는 25고요. A는 25. 그 다음에 B는 지금 30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25랑 30을 갖다가 각각 A, B 자리에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200에다가 25랑 4랑 곱하면 얼마지? 이게? 25 곱하기 4? 100이고요. 그 다음에 30이랑 9랑 곱하면 275K. 이렇게 쭈르륵 더하면 이게 답이 570 단위는 킬로칼로리 이렇게 쓰면 되겠죠. 570 킬로칼로리.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운 게 문자 쓰는 거에서 곱셈 기호, 나눗셈 기호 생략하는 거 먼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식을 문자로 나타내는 거 그거 하나 배웠고 마지막은 대입하는 거 요거 이제 배웠습니다. 또 이제 배웠던 게 아까 RPM이랑 그리고 요거까지 프린트까지 되게 많이 했어 오늘. 그래서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다음 주 수요일 날 시험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말 숙제로 오답 노트 하시고 여기에 풀이가 나와 있으니까 이 풀이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 숙제 개념 노트 그대로랑 정리해 오셔야 돼. 그대로 정리. 이 RPM은 뭐냐면 그 오늘 해온 거 RPM 있잖아. 그 뒤에 조금 남았어 손인수분해. 그거 이제 더 해오시면 되고 개념 원리 한쪽밖에 없고. 연산은 파트 2입니다. 파트 1 말고 그건 다 아직 검사하고 있고 파트 2 오답풀이 하셔야 되고 월요일 날 오늘 시험 안 본 거 있어요. 거듭 재고 요거 연산 테스트 보고 수요일 날 이 서술형 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도 다른 연산 보겠습니다. 자, 요거 다 아까 찍었죠? 다 아까 찍었죠? 오케이 고생했고 오늘 이거 내가 중간에 그냥 빨리빨리 넘어간 거 있거든. 이거 만약에 내가 틀렸거나 아니면 계산을 못했거나 하는 게 있을 수 있어. 그런 거 집에서 해봐야 돼 이거. 알겠지? 그냥 다시 그냥 휙 넘겨버리면 큰일 나요. 얘는 시간 없어서 넘긴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 다 안 하라는 의미가 아니야. 이거는 집에서 다 해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거 잘 해오시고